트럼프 후보의 막판 캠페인 유세인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랠리는 인종차별 유세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뉴스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인종차별 카니발로 기억될 것이다. 폴리티코 보도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 유세에서 반이민 수사는 2배로 강화했고 경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랠리는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찬조 연사들의 분노와 독설의 향연이 주목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칸, 블랙, 주, 해리스를 비인간화한 이 유세를 1939년 뉴욕에서 있었던 나치 그룹의 대규모 집회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헐크 호건, 터커 칼슨 등 유명인들은 여러 인종과 해리스 후보를 조롱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는 연사의 그 발언은 격전지 펜실베니아주 라틴계 유권자의 거의 반인 푸에르토리코 출신 자극할 게 분명합니다. 리키 마틴 등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슈퍼스타들이 해리스 후보를 더욱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 격전지 라틴계 유권자의 반 정도고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8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주에서 푸에르토리코 식당을 방문하고 교회에서 미래를 위해 책장을 넘기자고 호소하는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 도중 여러 차례 친팔레스타인계의 해클링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종전의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타임즈에 이어 아마존 소유주인 제 베조스가 사주인 워싱턴 포스트도 대선 후보 지지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자 구독 취소 등 반발이 이어지고 같은 언론 매체 사이에서도 비난이 쏟아집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금요일에는 10월의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일면에서 경제학자들은 선거 후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때 인플레이션 위험을 훨씬 크게 본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 내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다시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됐고 위험한 러시아의 전쟁 확장을 세계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뉴스들을 또 트럼프 후보의 어제 한 5시간 정도 된 뉴욕 맨하탄 완전히 블루 스테이트이죠. 여기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 대규모 선거 유세 이게 다 모든 뉴스를 잡아먹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맨하탄에 블루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일부에서는 뉴욕조차도 트럼프가 이긴다 하지만 그건 거의 망상 수준이고요. 그래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곳에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세금 문제 때문에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긴 하지만 뉴욕에서 잘하고 사업을 하고 그 정신적인 고향은 트럼프 후보로서는 뉴욕입니다. 그 정신적인 고향에서 본인의 많은 이 최고의 절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이벤트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비 전당대회의 재부팅? 그런데 전당대회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고 가장 그걸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짧은 얘기 연설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는 무대에 등장한 것이 공화당의 전당대회 때와도 비슷했고 말하자면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공화당 전당대회도 하얗게 정말 하얗게 백인으로 물들었었던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많은 찬조 연설을 한 스피커들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더 강하게 완전히 때리듯이 두드렸습니다. 어쩌면
대중투표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오늘은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보니까 그때는 동등했다. CNN도 같은 날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동등하다는 것은 굉장히 트럼프 후보가 이점을 갖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오늘은 1% 미만으로 해리스 후보가 전국 지지에서 앞서간다. 뉴욕타임즈, 시에나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오늘 뉴욕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뉴스를 보면 뉴욕 포스트 아닙니다. 뉴욕 포스트는 무조건 트럼프 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면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racist rally, 인종차별적인 유세라는 겁니다. 연사들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사들이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이벤트에서 푸에르토리칸 블랙 주 해리스를 완전히 모욕한 그런 연설이다. 이건 확장하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맨 앞에는 이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기도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도 없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구나. 이걸 지금 거의 선거가 8일 남았죠. 다음 주 화요일이 투표 날입니다. 이렇게 터트린 게 트럼프 후보에게 이득인가? 해리스 후보에게 이득인가? Maybe 자신감 그대로 된다면 트럼프 후보는 그냥 한 번 더 뉴욕 메디슨 그 스퀘어 가든에서 점을 찍었다. 본인의 고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뭐 늦는 것은 자주 늦지만 2시간 늦게 이제 연설을 했고, 트럼프 후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한두 마디는 해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무슨 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많은 그 어떤 이민자에 대한 위험한 협박이라고 할까요? 1798년 무슨 이방인, 말하자면 이방인을 적으로 하는 법, 한국말로 구태여 번역을 하자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떠한 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뭐 사형을 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좀 특별했다 하는 것은 경제와 이민을 트럼프 후보로서는 마지막에 점을 찍어야지 되는 건데 경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두드리지 않는구나.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와 이민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경제, 뭐 제가 되면 뭐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들어오더군요. 지난번에 후보 토론회에서 잘 못했지만 4년 전보다 살기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들어오던데 이것도 지금 미국의 그 일반 국민들이 다르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건 이제 또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이션 끝내고 그리고 어떠한 그 침략, 이건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주겠다. 내부의 적과 싸운다는 것 거듭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고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 기획하고 있다고 했고, 대단히 뭐 중요한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중단을 해서 뭐 알아듣기 힘든 횡설수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의 뭐 라켓 발사를 볼 수 있었다느니 이런 뭐 90분이 넘는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늘 요즘에 하는 것처럼 횡설수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짧게나마 두 가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를 자신의 그 라이벌인 해리스 후보를 아무도 해리스 후보 안 믿는다. 그 사람 진지하게 뭐 생각조차 하지도 않아. IQ가 아주 낮은 해리스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No one trusts her. No one takes her seriously. Everyone knows she is a very low IQ individual. 그리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총을 다 뺏을 겁니다. 몰수할 겁니다. 총을 몰수당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반문도 했죠. She pledged to confiscate your guns. Is there anybody in the room that would like to give up their gun to come? 네, 이제 많은 매체들이 굉장히 그 트럼프 후보의 이 랠리가 인종차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젯밤부터, 그건 이제 초반부터 이거 쫙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 이 사람 이제 팟캐스터이고 그리고 이제 토니 힌치클리프라는 코미디언,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라티노가 아이 만드는 걸 좋아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 나가질 않아.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피임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유대인도 인식하다. 뭐 팔레스타인은 돌 던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라티노 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 떠다니는 쓰레기 섬 푸에르토리코라고 불리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빅 이슈가 되는 There's 겁니다.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Okay. All right. 네. 펜실베니아주에도 푸에르토리칸 그게 미국 시민권자, 유권자들이 많이 살지만 뉴욕에도 엄청 많이 삽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푸에르토리칸, 흑인 이렇게 무슨 그런 스트러글 같은 것을 표현한 그런 그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고정관념, 인종적인 고정관념 뭐 이런 조크라고도 볼 수 있죠. 코미디언이니까 조크이긴 하지만 조크가 스탠딩 그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대선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 여드레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거 가장 정열적으로 준비를 한 선거 유세장에서 스피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후보 측에서 당연히 이게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뜻과는 달라. 그 사람 그냥 조크한 거야. 팍스도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냥 계속 이게 그냥 코미디언이 한 조크다 하는 팍스 앤 프렌즈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던데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하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하는 이 기획 주최 측에서는 연설을 어떤 연설을 할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 미국의 푸에르토리칸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인들보다 3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것. 이 푸에르토리코의 반응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신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해리스 후보는 그 즈음에 펜실베니아주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식당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경제 기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것, 여성차별, 해리스에 대한 혐오 발언들은 거의 모든 연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스티븐 밀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젊은이 지금도 아마 30대일 겁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와 엄마도 떼어 낳아야지만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했던 그 스티븐 밀러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미국인을 위한 미국인 only 그 아메리칸 온리라고 아메리칸즈 온리라고 스티븐 밀러가 얘기한 것 이게 왜 중요한지는 우선 스티븐 밀러의 얘기부터 들으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merica is for Americans and Americans only. One man, and that man, ladies and gentlemen, that man took a bullet for you. He took a bullet for democracy.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어제 연사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총까지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살 시도가 누구에게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이 참 복잡하죠? America is for Americans and Americans only. 미국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 사람이 누구냐? 이게 히틀러가 1934년에 한 유명한 얘기잖아요. 독일인을 위한 독일인 only. 이렇게 얘기를 했고 1939년도 2월 20일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독일계 미국인, 독일계 뭐 아메리칸들이 그 연맹이 주최한 바로 이 대규모 나치 모임이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뭐 한 2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대단했었던 거죠. 나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그 나치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나치 동조 세력들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제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트럼프의 마지막 선거 유세와 1939년의 나치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다른 것은 그때는 그냥 연설했고 지금은 텔레프롬프터를 보고 한 것만 다르다. 그래서 유대계 사람들 가운데서요. 굉장히 그럼 미국인은
미국인만을 위한 미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전부 모두 나라를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게 주고 나라를 떠나야지 된다. XAI라는 분이 이제 이 X에 올린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말들이 거칠고 험했습니다. 헐크 호건이요? 우리 그 레슬러 헐크 호건이 여기 모인 사람이 다 미국인인데 트럼프 매니아에 대해서 아는가? 이거 낫지 없다. 국내 테러리스트들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있다. 낫지가 없다는 것을 헐크 호건이 강조를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You know something, Trump maniacs? I don't see no stinking Nazis in here. I don't see no stinking domestic terrorists in here. The only thing I see in here are a bunch of hard-working men and women that are real Americans, brother. 네, 리얼 아메리칸의 그 브라더만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진짜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고 해리스는 뭐 헐리우드에서 누가 써주는 것 같은 것을 읽는 사람인데 그것도 연기를 잘 못한다고 침도 뱉습니다. Donald Trump speak, he sounds for real, brother. He sounds like he has a heart of gold that's all for the USA. Kamala speak. It sounds, it sounds like a script from Hollywood with a really, really bad actress. 그리고는 트럼프 후보의 평생 친구라고 그 이제 그 안내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2주일 전에 만난 사람입니다. 10월 14일 트럼프 후보가 갑자기 중단하고 39분 동안 노래 틀고 춤추고 하던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평생 친구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악마다 그리스도적 뭐 반기독교인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십자가까지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n fact, she is the devil, whoever screamed that out. She is the Antichrist at her.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그 후보의 찬양이 이어지죠. 거의 모든 사람이 찬양을 했는데 터커 칼슨이 한 말이 저는 가장 귀에 들어오더군요. 트럼프 후보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켰냐면 거짓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어떤 거짓이요? 우리가 거짓을 보도하지 않게 트럼프 후보가 해방시켜줬는데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폭동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트럼프 후보가 해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커 칼슨입니다. And the liberation he has brought to us is the liberation from the obligation to tell lies. Donald Trump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rest of us to tell the truth about the world around us. January 6th was an insurrection. They were unarmed, but it was very insurrection-y. Not even the obvious ones, but the big lie. 그게 빅 라이라는 거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뭐 반란이다, 폭동이다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이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빅 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밖에 본인이 또 여기서 빅 라이를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인종적인 아이덴티티를 터커 칼슨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사모아 말레이시안 출신인지 뭔지 IQ 낮은 전 캘리포니아 검사가 미국의 첫 번째 무슨 뭐 이런 대통령이 된다고? 그런 계열의 이런 뭐 사모아 말레이시안들도 기분 나빴겠네요. 인상적이지 않다. 본인이 알면서도 백그라운드를 거짓으로 얘기했고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 라디오 진행자 무슨 시드 로젠버그 이런 사람은 왜 또 힐러리 클린턴을 여기에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악당이다 등등.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뭐 일론 하는 그 소리가 제게는 그 트럼프 하는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성공한 부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대학원을 다닌다고 그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대학원은 등록조차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스타트업을 차려서 그 회사 몇 번 팔고 이렇게 부자가 된 그리고 지금은 이 불법 체류자를 가장 많이 비난을 하는 그 일론 머스크를 또 불법 체류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는 게 저에게는 조금 아이러니이긴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나는 그냥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다크한 마가다 하면서 검은색 마가 모자를 쓰는데 하도 이제 앞에 이렇게 무슨
강하게 인종차별적인 등등 유대인들까지도 비난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론 머스크가 쓴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활자가 그게 바로 이제 그 독일이 특히 이제 폴란드를 점령했었을 때 그 나치 시대의 글씨체로 적인 마갈 아주 사람들은 빨강색 뚜렷하게 보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검은색 바로 그 글씨체로 쓴 그것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본인에게 대해서 일론 하니까 그냥 와 하고 또 뭐 소리를 질러버리는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헐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소리였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루디 줄리아니가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 후보가 테러리스트 편에 섰다. 이것도 뭐 사실 거짓 주장이죠. 그리고 또 이 그 싸우자고 소리를 치네요. 루디 줄리아니는 Now go do it! Fight!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점잖았다 하는 사람은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막시즘 소셜리즘이지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막시즘 소셜리즘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They are now full on to Marxism and socialism.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막시즘, 소셜리즘, 파시스트, 해리스 후보에게 온갖 그런 지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파시스트라고 본인의 비서실장이었던 사성 장군이 얘기할 때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펄펄 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밖에도 너무 많습니다. 흑인에게는 무슨 오럴 섹스를 상징하는 무슨 그런 말을 한다던가 뭐 할로윈과 연관돼서 어떠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결국은 우리는 흑인도 푸에르토리칸도 다른 그런 인종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메리칸 온리에서 아메리칸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연설을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계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백인보다 화이트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해리스나 다른 그 인종을 비하하는 그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미셸 오바마가 그 하루 이틀 전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당이 이런 당이라기보다 이런 분위기로 선거 유세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그런 그 후보와 접전일 수가 있는가?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셸 오바마의 얘기였습니다. Why on earth is this race even close? I lay awake at night wondering what in the world is going on. 도대체 밤잠을 못 자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그 선거 유세는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한마디만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능력이 있다. 저런 오랜 분열, 저런 것들에 이제 지쳤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미국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We have the ability to turn the page on that same old tired playbook because we are exhausted with it.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펀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어제 뭐 라틴계, 뭐 푸에르토리칸, 뭐 흑인계, 뭐 여자, 이건 성별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근데 에이시안이 없는가? 에이시안은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잠시 뒤에 해리스 후보의 선거 유세와 푸에르토리칸들의 반응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그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가 있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어제가 이제 접전인 상태에서 아흘에 남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거가 될 겁니다. 끝까지 타이트한 선거일 겁니다. 실수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미시건에서도 그랬고 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해리스 후보가 그 연설을 할 때는 팔레스타인 이 문제 때문에 그 시위대들이 중간에 그 후보의 말을 막는 그 해클링을 합니다. 그때마다 해리스 후보가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전쟁을 끝나게 하겠다. 여러분들 목소리 충분히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I want to talk about Gaza for a minute. Okay? We can and we must seize this opportunity to end this war and bring the hostages home. And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meet that end. 네, 그게 이제 끝나도록 나의 모든 파워를 다 쓰고 우리는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말하자고 하죠. 선거를 우선 치르자. 이제 그러면서도 해클러가 계속 얘기를 하고 퇴장당하기 전에 하니까 선거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And we are here because we are fighting for a democracy. And we respect the voices of all people. And we've got a job to do in the next 9 days to fight for this democracy we love.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지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인데 어제로 이제 아흐레잖아요. 이제 아흐레 남았으니까 이 일부터 이제 하자.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는 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 항상 분명하죠. 뭐냐면 트럼프의 이기적이고 복수심 가득한 것과 아니면 본인의 모든 미국 사람들의 나은 삶을 추구할 그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후보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야 갑자기 본인이 막 되려고 그걸 막 뺏어서 차지한 건 아니고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분명히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많은 그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인식을 했고요. 카리스마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도 없고 하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면은 그런 질문이 또 CNN 같은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날카롭게 계속 하잖아요. 이 뭐 앤더슨 쿠퍼 같은 사람 그럴 때 적절하게 답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답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어도 뭔가를 보완하고 사람들을 보완해서 나가려는 나를 선택을 할 것인가 본인이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니면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보복하고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잔치가 되는 미국을 선택을 할 것인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점은 바로 이제 그런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에르토리칸 뭐 트럼프 후보가 먼저 미국이 세계의 쓰레기통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트래시캔이라고. 그런 얘기를 후보가 하는데 코미디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만 한다는 것도 트럼프 후보가 세계의 쓰레기통이라고 할 때 공화당에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미디언이 뭐 일개 코미디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푸에르토리코 떠다니는 그런 그 쓰레기다. 이거는 미국령이잖아요. 거기서는 선거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본토에 와 있는 수많은 320만 명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유권자가 있고 한인 유권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유권자 무슨 54만 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더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 이상이 푸에르토리칸이랍니다. 그러면 푸에르토리칸이 지난번에 바이든 그 대통령이 8만 표 차이로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겼고 이번에 펜실베니아 주가 너무나도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칸은 평소에 선거를 할 때 꼭 뭐 공화당에 항상 한다, 민주당에 항상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랍계 아메리칸들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전에 그 지금의 트럼프식의 보수는 아니지만 예전에 조금 문화적으로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화당에 하는 적도 있고 또 어떠한 이슈가 터지면 민주당에 하는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푸에르토리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자 이제 원래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푸에르토리칸 뭐 푸에르토리칸이라고 부르든가 부르든가가 아니라 푸에르토리칸이지
뭐 떠다니는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요 배드버니 같은 사람 리키 마틴 같은 사람은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푸에르토리카가 낳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maybe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를 하려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식 지지를 받는 것보다 리키 마틴 같은 사람, 배드버니 같은 사람의 푸에르토리칸 출신의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의 공식 지지를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정치 전문 교수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하게 오늘 아침에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리키 마틴이 X에 이렇게 썼더군요. 봐라. 뭐 쓰레기 떠다니는 쓰레기. 그게 바로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트럼프 주변에 백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푸에르토리칸 게 미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유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떠다니는 쓰레기 섬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하다.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펜실베니아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매체는 펜실베니아주가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고 또 다른 매체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고 똑같다라고 이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바이든이 8만 표 차이로 이긴 그곳에서 푸에르토리칸 유권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다 투표를 한다면 이제 이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불을 끄려고 하지만 that's too late. maybe 그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선거는 지나친 자신감도 오만으로 연결돼서 별것 아닌 것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굉장한 세를 과시한 건 분명합니다. 블루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많은 군단을 이끌고 그러나 이 푸에르토리칸 많은 라틴계 무슨 왜 이렇게 무슨 성기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트럼프 주변의 지지자들은 그게 대선 후보의 이 마지막 랠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갔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문을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 일면 보면 어제 그리고 보니까 어제만 LA 다저스 너무 잘해서 오늘도 또 경기 있잖아요. 오늘 그 뉴욕 타임 워싱턴 포스트네요. 워싱턴 포스트에는 이제 또 다른 뭐 이제 풋볼 경기가 일면에 크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해리스는 흑인계와 라티노 유권자 필라델피아에서 특히 필라델피아에 많이 살고 있어요. 푸에르토리칸이. 여기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고 했고 트럼프는 어떤 뉴욕에서 이제 그런 모욕 이런 것으로 이제 다 점철된 그러한 이제 선거 유세를 마무리했다는 거고 뉴욕 타임스도 역시 많은 그 관련 기사들이 있지만 미시건인가요? 미시건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미시건이죠. 미시건이지만 어느 시인지 시장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슬림 시장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미시건에 갔었을 때 트럼프 후보를 이제 그 이맘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 지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성분을 잘 모르겠다.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려진 그 무슬림 시장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모순이죠.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은 미국에 입국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민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고 여행 금지령을 내린 적도 있고 엄청나게 모욕하고 했었는데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자 이 전쟁 때문에 과거 것은 다 또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잊어버린 게 있다면 트럼프 후보가 팔레스타인보다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훨씬 가깝다는 이런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무슬림 시장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빅 비즈니스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엄청나게 지금 특혜를 주려고 한다 하는 거. USA 투데이는 생활면을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모자 쓴 사람이 텍사스에 뭐 어디 선거하러 들어가려고 하다 그 벗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선거를 하는 그 투표소는 중립지대여야지 되니까. 그러다가 뭐 때리고 기소하고 기소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거 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의 제프 베조스도 워싱턴 포스트인데도 어떤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트럼프를 생각한 거죠. Maybe 제프 베조스가 사업적으로 그렇던 아니면 보복이 두렵던 이 사람은 사업가니까 아마존이 무슨 그 크라우딩 서비스 같은 것을 연방 정부와 계약을 했고 텍사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할 때 일론 머스크와 라이벌인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 회사의 대표들이 트럼프 후보를 만났고 그런저런 것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안 한다고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지금 구독료 떨어지는 소리 엄청 들립니다. 특히 디지털 구독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어제요. 선데이 어피니언란 일면을 한 면을 다 기사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말, 도널드 트럼프가 적을 반드시 기소하고 대규모 추방을 하고 그것을 또 솔저를 이용을 해서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한다. 이건 완전히 뭐 이런 그 정치를 하려고 한다. 딱 이 정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뉴욕타임스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아보겠습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뭐 LA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패트릭 순시용 그 소유주가 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나 밥 먹었어 하고 트위터에 막 자랑하고 올리기도 했거든요. 트럼프가 모든 미국인을 위한 헬스케어 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때 어떤 헬스 이 분야에서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었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텍 회사의 주인이지만 원래 그 췌장암 외과 의사였고 약을 개발해서 그 약을 개발한 회사를 팔고 해서 돈을 번 억만장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LA타임스 그런가 보다. 뭐 딸이 무슨 뭐 친팔레스타인 뭐 액티비스트다 하는데 뭐 딸과 가족이 뭐 연관이 돼서 그렇다 저렇다. 어쨌든 결론은 LA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어떠한 식이든 트럼프를 의식해서 그동안 해오던 대선 후보의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비난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로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하거든요. 국민들이 잘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안 하는 것은 알아서 기는 거다. 티란이라는 책이 있었죠. 트럼프 후보 처음 나올 때. 작은 책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기도 한 적 같아요. 그 티라니에 히틀러의 여러 가지 이런 것 독재자의 주변에서는 알아서 긴다 하는 것이 뭐 20몇 가지가 있었는데 알아서 긴다. 독재자가 여기까지 원치도 않는데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그 알아서 기면 독재자는 어머 내가 이거 원치 않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더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전에 편집장이었던 사람이 이게 트럼프가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압박할 초대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주말에 큰 뉴스였고요.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일면의 그 경제 뉴스인데 이 경제 뉴스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제가 일일이 다 취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헤일리가 아니라 니키 헤일리의 표를 구애하고 있는 그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보다 낮다고 어느 매체보다도 먼저 보도를 했었거든요. 경제 때문에 이게 해리스를 도울 것이다. 선거 한 일주일을 앞두고 이런 기사를 썼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요즘 계속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죠.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그 경제 정책이 그가 대통령이 돼서 그대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이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 훨씬 높인다. 해리스의 경제 정책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번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가 카멜라 해리스를 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선 미국 지금 너무 부러워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 예상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좋을지를 예상을 한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제 뭐죠?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거든요. 아마도 그 연방준비제도가 믿고 있는 그런 그 모델에 따르면 1년의 그 GDP 성장률이 3.3% 정도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요, 7월 달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수요일에 그런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는 카멜라 해리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예고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게 실제적으로 수입이 올라가는 것처럼 되면서 지출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거 물가가 너무 비싸고 경제 별로야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기운을 차려서 이제 그렇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결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GDP라는 게 워낙에 너무 광범위한 그런 그 측정 범위잖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코노미스트가 선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쭉 구축해서 봤더니 몇 가지의 경제 지표가 이제 선거 전에 한 열흘 동안에 무척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실질적인 소비, 실업률, 그리고 무슨 뭐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수치들이 최근에 해리스 후보에게 긍정적이 돼서 개인 소득도 1인당 이제 세금 떼고 개인 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2.6% 정도로 증가를 했으면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거의 상쇄할 그럴 정도가 돼서 지금 식당이나 엔터테인먼트의 지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소비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가 늘어났고, 뭐 지난 2년 사이에 최고로 빨리 지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크레딧 카드 빚으로 쓰는 거잖아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개인 저축률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이 계속 걱정했었던 것보다 늘어나서 2022년 초보다도 한 2배 이상 지금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노동시장 여전히 견고한 편이고, 인플레이션 계속 나빠지고가 아니라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실업률도 2개월 연속 줄어들어서 9월 달에 4.1%, 실업률도 금요일에 발표되지 않나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딱 일 시작하는 25살에서 한참 일할 34살 사이 노동 참여율이 거의 84%랍니다. 이건 아주 기록적인 수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 여기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또 최근에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최근에 내려간 게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이 방법이 바뀌었답니다. 사람들의 소비자의 심리를 조사하는 방법이 뭐 온라인 인터뷰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실제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면 미시건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러면 3년 만에 가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소셜미디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산한 수치를 보면 오히려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 이런 그 지수보다도 훨씬 더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되는 경제 이 추세가 지난 그 6개월 사이에 굉장히 그 증가했다. 낙관주의가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해리스 후보에게 환영할 만한 어떠한 그 개선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네, 굉장히 암울한 뉴스이기도 한데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그 국경의 최전선에 북한군이 이제 이미 배치가 됐고, 쿠르스크라는 우크라이나가 이곳의 일부를 러시아 땅인데도 점령을 했으니까 결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같이 싸워야지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나토 사무총장이 말을 했는데, 러시아와 이 북한의 협상,
아니 협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세계적인 그 의미에서 보면은 인도 태평양 그 지역 또 유럽 대서양 모두 안보의 위협이기도 하고 뭔가 지형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언어 장벽도 있잖아요. 북한군들이. 그리고 뭐 지형도 다를 테고 그런 데서 전투 경험도 없는 젊은 군인들이 많이 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마 러시아 장교를 뭐 1인당 그 배치 숫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착잡하죠. 강혜신이었습니다.